로프를 타고 벽을 내려오며 공사를 하던 도진은 지연이 집 창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튼이 나풀거리며 그 모습이 보일 듯 말 듯 흔들리자 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지연이 살며시 일어나 도진에게로 다가오며 커튼을 열어 젖히는 순간 살짝 미소를 짓더니 다시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베란다 유리창을 통해 거실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윤지연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는 그녀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집중력이 좋은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아, 이 문장은 어떻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지연은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쇠줄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본 순간 지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로프에 매달린 채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외벽 공사 작업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채 능숙하게 로프를 다루며 건물 외벽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무심코 그를 바라보다가 순간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당황한 지연은 급히 일어나 커튼을 바짝 당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누군가의 사생활을 엿보다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쯤이면 어김없이 창밖에서 작업 소리가 들렸죠. 처음에는 커튼을 꽉 닫고 있던 지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작업을 하네. 지연은 슬쩍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성실해 보였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꼼꼼히 외벽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일하는 게 무섭지 않을까요? 혹시 다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연은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기다려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만의 조용한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오후 2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창가로 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슬쩍 밖을 내다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단지 그 남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마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을 때 지연은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사고가 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그 익숙한 모습이 창밖에 나타났을 때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을 기다려본 지가 언제적이었더라. 지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 동안은 남편을 기다리는 것조차 포기했었는데 이제 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처음으로 커튼을 활짝 열어놓고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창밖에 남자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어쩌면 작은 용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걸까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외벽 작업을 할 수 없을 텐데 그 남자는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비는 하루 종일 계속 내렸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도 창밖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왠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베란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였어요. 지연은 급히 베란다로 나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베란다 천장 모서리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외벽 공사 때문에 배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물이 떨어지는 곳에는 이미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대야를 가져다 놓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죠? 저희 집 베란다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외벽 공사가 진행 중이라 그런 문제가 간혹 생기는데요. 바로 공사팀에 연락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비 오는 날씨에도 나와주실까요? 걱정 마세요. 응급 상황이니까 바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급히 문으로 달려갔어요. 누구세요? 배관 누수 확인차 왔습니다. 문을 열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벗고 있어서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로 창밖에서 매일 봤던 그 남자였거든요.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차분하고 믿음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도진입니다. 누수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아, 네. 들어오세요. 지연은 당황하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에서만 보던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다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도진은 베란다로 가서 누수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천장과 벽면을 자세히 점검했어요. 어디서 새고 있는 거죠? 저기 모서리 부분에서요. 비가 오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안쪽 실리콘 마감 부분을 가리켰어요. 아, 여기 실리콘 마감이 좀 떨어져 있네요. 외벽 공사하면서 진동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심각한 건 아니죠? 아니요, 간단히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도진은 가방에서 실리콘건과 도구들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떨어진 실리콘을 제거하고 새로 발랐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신기했습니다. 창밖에서 보던 그 능숙한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차분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새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몇 시간 걸리니까 오늘 밤까지는 대야 그대로 두시는 게 좋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씨에 와주셔서. 당연한 일이죠. 저희가 공사하면서 생긴 문제니까요. 도진은 도구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던 그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혹시 며칠 전에도 창가에 계셨죠?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아,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저도 봤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도진이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연은 그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문이 닫힌 후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에 남자가 이렇게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무언가를 고쳐주고 나갔다는 사실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이틀 후 지연은 베란다로 나가 누수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진이 작업한 곳은 말끔히 마른 상태였어요. 정말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지연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오늘도 오후 2시가 되면 도진이 나타날까요? 시간이 흘러 2시가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로프에 매달린 작업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모습도 보였어요. 지연은 이번에는 커튼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창가에 앉아 번역 작업을 했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진이 작업 중에 지연이 있는 창 쪽을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인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도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묘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도진은 외벽 작업을 하면서 지연이 있는 창 쪽으로 인사를 했어요. 지연도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던 두 사람이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은 도진이 작업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도진도 지연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도진이 작업 중에 지연 쪽을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괜찮냐? 는 뜻인 것 같았어요. 지연도 따라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참 신기하네. 지연은 혼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무언의 소통이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마치 어린 시절 교실 창문 너머로 주고받던 그런 설렘 같았습니다. 며칠 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진이 작업을 마치고 로프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지연 쪽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연도 두 손을 모아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요즘 들어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지연은 자신의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오후 2시가 기다려졌어요. 다음 날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진이 다른 작업자들보다 늦게 나타난 거예요. 지연은 괜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도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작업 속도가 느려 보였어요. 지연은 창가에서 그를 지켜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도진이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지연은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지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걸까요?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지연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일상에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며칠간 이어진 이런 무언의 소통을 통해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걱정하는 마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던 거죠. 토요일 오후 지연은 장을 보러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혼자 사는 지 오래되어서 그리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나온 것이기도 했어요.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산 후 지연은 마트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지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벤치 반대편에 앉아있는 남자가 도진인 것 같았거든요.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 단정한 뒷모습은 분명 도진이었습니다. 지연은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모르는 척 지나갈까요? 아니면 인사를 할까요? 며칠째 창문 너머로만 인사를 나누던 사이인데 이렇게 마주치니 어색했어요. 그런데 도진이 고개를 돌리면서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도진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다가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진이 먼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지연도 서둘러 일어나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정말 우연이네요. 마트에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네, 그냥 간단한 것들 좀 사려고 나왔어요. 장 보러 오셨나 봐요? 저도 이 근처에 살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저희 아파트 주민이시잖아요. 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도진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요? 어머, 우리 아파트에 사세요? 네, 저 앞동 1004호에 살아요. 도진이 손가락으로 앞동을 가리켰습니다. 지연의 집에서 보면 바로 맞은편 동이었어요. 어머나, 그럼 정말 가까운 곳에 사시는구나. 언제 이사 오셨어요? 1달 정도 됐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아파트 외벽 공사를 맡게 되어서 매일 나오게 된 거죠. 원래는 다른 팀이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상 저희가 맡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매일 나오셨던 거구나. 지연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도진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신의 집 외벽 공사를 담당하게 된 우연이 있었던 거예요. 벤치에 나란히 앉으니 창문 너머로만 보던 사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외벽 공사가 본업이세요? 네, 자영업으로 하고 있어요. 주로 아파트 외벽 보수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할 때는 직접 나서기도 하고 고객 민원이 있으면 직접 확인하러 다니기도 해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일하시니까. 지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도진이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안전장비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창밖에서 작업하시는 모습 보면서 늘 걱정했거든요. 아, 그래서 매일 창가에 계셨구나. 저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도진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매일 창가에서 지켜봐 주시니까 힘이 났거든요. 사실 처음에 배관 고치러 갔을 때부터 어디서 본 분인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사세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도진 씨도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저도 혼자예요. 3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딸이 하나 있는데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지연은 조금 놀랐습니다. 도진도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도 6년 전에 이혼했어요. 자녀는 없고요. 그러시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도 길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이제 자주 마주치게 되겠네요.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일이네요. 도진의 대답에 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지연은 자신도 놀랄 만큼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도진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냥 간단하게요. 어차피 이웃이니까요. 좋지요. 그날 저녁 7시 도진이 지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져오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서요. 지연은 도진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에서 보는 도진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외벽에서 일할 때의 능숙하고 믿음직한 모습도 좋았지만 이렇게 편안한 차림의 모습도 멋있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커피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연이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도진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번역가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네, 프리랜서로 하고 있어요. 주로 경제 관련 서적이나 논문 번역을 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손으로 하는 일은 정말 못해요. 도진 씨처럼 무언가를 고치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만 보던 사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도진의 웃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딸은 얼마나 됐어요? 26살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자취하고 있어요. 가끔 전화는 하지만 자주 보지는 못해요.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지연 씨는 어떠세요? 혼자 사시는 게? 저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적적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편해졌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지연은 도진에게 점점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언제였던가요?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간은 남편과 이런 진솔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진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죄송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급한 전화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물론이죠. 저도 주방에서 과일 좀 준비할게요. 도진이 화장실로 향하면서 핸드폰을 소파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지연은 주방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는데 다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과일을 들고 거실로 나온 지연의 눈에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숙.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일 접시를 놓을 뻔했어요.
그 이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6년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나던 그때 남편의 핸드폰에서 자주 보던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이경숙이라는 여자가 남편과 만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충격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설마 같은 사람일까?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진에 대해 조금씩 열리던 마음이 순간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도진이 울리는 핸드폰을 보고 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은 그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그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경숙. 왜 하필 그 이름이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도진이 짧은 통화를 마치고 미안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표정이 전과 달리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실수했나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되살아나면서 도진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설마 이 사람도 그 여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변한 분위기를 느끼고 더 이상 머물기가 어색했던 거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연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도진이 나간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지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에 대한 좋은 감정이 클수록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 커져갔어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도진의 따뜻한 미소와 이경숙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 이후로 며칠간 지연은 도진을 피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일부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창가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마트에 갈 때도 도진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나갔습니다. 도진은 처음에는 지연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창가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이 그날 밤 뭔가 실수를 했을까요? 외벽 작업을 하면서도 도진은 계속 지연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커튼이 꽉 닫혀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지연이 창가에 앉아 번역 작업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뭔가 잘못됐나? 도진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의 집에서 돌아올 때 느꼈던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연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혹시 지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도진은 용기를 내어 지연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저 도진이에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문 너머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만나기 싫었지만 계속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어딘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따뜻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요즘 창가에서 뵙지 못해서 걱정했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바빠서요. 지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도진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연 씨, 정말 무슨 일이에요?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신 것 같은데. 지연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이경숙이라는 이름을 봤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였어요. 혹시 이경숙이라는 분을 아세요? 결국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진의 눈이 커졌어요. 이경숙이요? 제 여동생인데.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여동생이요? 지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네, 제 친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이름을? 그날 밤 도진 씨 핸드폰에서 그 이름을 봤어요. 도진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전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지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제 전 남편이 이경숙이라는 여자와 바람을 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혼하게 됐어요.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야 지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의심하신 거군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지연 씨, 도진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5년 전부터 투병 중이거든요. 제가 혼자 돌보고 있어요.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의심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 동생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진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의 가정을 망가뜨릴 만큼 비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연 씨를 속일 이유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의심했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과거에 상처받으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제 동생을 그런 사람으로 보신다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에 대한 감정이 진짜였기 때문에 더욱 상처받았던 거죠. 도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괜찮아요.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나을 리 없죠. 도진에 대한 의심이 풀리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미안함도 컸지만 도진이 이해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도진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니 오히려 그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이제 됐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도진의 따뜻한 말에 지연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이해심 깊은 사람을 의심했다니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니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진 거죠. 지연은 다시 창가에서 도진의 작업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도진도 안심한 듯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칠 후 외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도진은 마지막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매일 보던 도진을 볼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정말 끝나는구나. 지연은 아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도진을 보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기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공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도진은 마지막으로 지연의 창문 쪽을 바라보며 깊이 인사를 했어요. 지연도 두 손을 모아 인사를 받았습니다. 왠지 이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도 창밖은 조용했어요. 로프에 매달린 작업자들의 모습도 도진의 인사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공허함을 느꼈어요. 마치 하루의 중심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밤 11시 지연은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란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물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또 배관이? 지연은 급히 베란다로 나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명 도진이 완벽하게 고쳐놨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미 문을 닫았을 시간이고 내일까지 기다리기에는 물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도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도 될까? 지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도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도진 씨,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지연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급해 보이는데 베란다에서 또 물이 새는 것 같아요. 혹시 잠깐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도진이 잠시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 물이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도진을 부른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전화를 한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15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업복도 입지 않은 평상복 차림의 도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간단한 공구 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시간에 나오시게 해서. 괜찮아요. 응급 상황이니까요. 어디서 새는 거예요? 도진은 별다른 내색 없이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며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일단 급한 대로 막아놨는데 내일 다시 와서 손봐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바람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도진이 공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미안함이 들었어요. 괜히 늦은 시간에 불러서 죄송해요. 그때 지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진 씨가 보고 싶기도 했어요. 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매일 창밖에서 뵙던 분을 못 보게 되니까 보고 싶었어요. 지연의 고백에 도진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창가에서 지연 씨 보는 게 제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지연의 눈에는 수줍음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도진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연 씨. 도진이 조심스럽게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지연도 가슴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도진 씨를 많이 생각했어요. 지연의 고백에 도진의 마음이 더욱 뛰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도 그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마주쳤습니다. 도진이 지연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고 지연은 살며시 눈을 감았어요. 도진이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입맞춤이었지만 점점 깊어져 갔어요. 지연이 도진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순간 도진은 지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완전히 가까워졌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 씨. 도진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연도 도진을 더욱 꼭 안았어요.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간절히 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외로움이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사랑의 시간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안아주세요. 지연의 속삭임에 도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특별한 밤이었어요. 며칠 후 외벽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도진의 팀이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철수하는 날이었어요. 지연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진이 마지막으로 장비를 정리하며 지연의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공사 때문이 아닌 진짜 이웃으로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창밖은 조용하겠네. 지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도진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진이 지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사 때문이 아닌 연인으로서의 방문이었어요. 오늘부터는 정말 그냥 이웃이 되는 거네요. 도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로프 타고 내려올 필요 없이 그냥 걸어서 오면 되잖아요. 지연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꾸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창가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궁금했거든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 모든 우연들이 지금의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게 신기했어요. 며칠 후 지연은 도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도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 리모델링 좀 도와주실래요? 리모델링요? 네, 외벽만 고친 게 아니라 집 안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도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문을 열고 기다릴게요. 지연의 말에 도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도진 씨가 제 집으로 들어와서 배관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도진 씨를 기다릴 거예요. 지연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집 말고 우리 삶도 같이 수리해 볼래요? 지연의 제안에 도진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새롭게 만들어가요.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지연의 집 문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각자 다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거였어요. 지연은 더 이상 창문 너머로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먼저 문을 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외벽 공사로 시작된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진은 지연의 집 곳곳을 고쳐주었지만 사실 가장 크게 고쳐진 것은 두 사람의 외로운 마음이었어요. 몇 달 후 지연과 도진은 정식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둘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창밖 풍경도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아닌 행복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외벽 공사 때문에 만났는데. 그러게요. 건물 외벽을 고치러 왔다가 제 마음까지 고쳐주셨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 운명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지연은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도진과 함께하는 새로운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거든요. 그리고 도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외벽 공사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진짜 인생 공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